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새벽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 9,400달러 돌파 이런 기사도 나오고, 비트코인 단기 상승 9,600달러 돌파, 9,700달러 돌파, 계속해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올해 처음으로 9,5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비트코인이 올해 처음으로 9,500달러를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서 축하하며 1만 달러가 머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과 몇 시간 전 비트코인은 올해 처음으로 9,500달러를 돌파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늘 또 한 단계 상승을 하면서 트위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쭉 상승하고 여기서 이제 더욱더 상승을 해서 총 13,00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이런 트레이더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역시 9,600달러에서 조정을 받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과연 더욱더 상승을 해서 1만 달러, 마의 1만 달러이죠.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더욱더 큰 상승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무너져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임박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굉장히 열심히 언급을 하고 있는 분이죠. 네, 맥스 카이저의 최근 카이저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거시 경제학과 세계 정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곧 들이닥칠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것이 금과 비트코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맥스 카이저는 도이치뱅크가 주요 은행 중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2008에서 2009년 주요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그 구제 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카이저는 이어서 도이치뱅크의 분석 회계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은행은 가치 없는 파생 상품들이 쌓여 있는 쓸모없는 무더기 위에 앉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네, 카이저는 또한 이것이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였으며 이는 경제 붕괴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피터 쉬프가 골드 2.0이라고 말한 것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골드의 가상 디지털 버전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분명하다. 당신의 미친 음모 같은 헛소리를 가지고 나에게 덤벼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세계 금융 위기의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위기가 한 발짝 더욱더 다가왔다는 이런 경제학자분들의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욱더 상승을 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사람들의 자산이 전통적인 자산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오고 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만은 팩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렌 노이너가 페이스북에 이어서 아마존 암호화폐가 나올 차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 호스트인 렌 노이너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존이 암호화폐 사업을 내놓는다면 이는 매우 논리적인 일,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은 더 많은 사용자를, 아마존은 더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통화 가치 상승을 위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다고 언급했는데,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재화의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아마존 페이의 그 담당자는 아마존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냥 논의만 했을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대기업들이 나와서 기사들 앞에서 기자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정말 반은 믿고 반은 믿고 걸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S10 때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리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갤럭시 S10이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삼성전자 측에서 나와서 우리는 갤럭시의 블록체인 기술을 넣을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무슨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지갑까지 탑재를 해버렸죠.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본인들의 이런 개발 단계를 꽁꽁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20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구글 출신 UX 컨설턴트 크리스 피턴스를 이달 초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크리스는 벡트페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지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네, 앞서 코인리스는 벡트가 오는 7월 22일 사용자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테스트죠. 네, 정식 런칭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 곧 이제 정식 런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벡트의 오픈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벡트의 오픈.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ETF가 먼저 승인되고 벡트가 오픈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시기로 봐서는 벡트의 정식 오픈 후에 이 벡트가 ETF 승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ETF도 빨리 하루빨리 승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USD 달러로 보게 되면 9,700달러를 새벽간에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도 4%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플 XRP도 다시 500원대를 넘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비트코인이 9,700, 800, 900 만 달러를 돌파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를 찾는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 페이스북의 리브라 덕분에 기록적인 페이스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리플이 모집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페이스북에 데이비드 마커스 블록체인 대표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는데 뉴욕에서 열린 포춘의 브레인스톰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빵영이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페이스북의 디지털 자산인 리브라의 발표 이후 기록적인 일주일 동안 기록적인 이런 고객 모집 속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빵영이 언급을 했는데 리브라 경영자 데이비드 마커스에게 샴페인 한 상자를 보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번 주가 아마 리플사의 계약 중 최고의 한 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페이스북이 나와서 더 이상 웨스턴 유니온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이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은행들이 페이스북이 이 분야에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스위프트와 같은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렇게 머니그램에 관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현재 출시한 엑스래피드는 약 8개월 동안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10에서 15개 고객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감격스럽다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나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수수료 및 속도 면에서 XRP와 비견되는 거는 조금 아쉽다. 경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XRP가 빠르다고 언급을 하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2천억 달러의 이런 가치가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웨스턴 유니온의 CEO가 이제 리플 엑스래피드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5배 비싸다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글로벌 송금 업체 웨스턴 유니온 CEO 히크멧 에섹에 리플 엑스래피드는 웨스턴 유니온 결제 시스템보다 비용이 5배 더 비싸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웨스턴 유니온은 리플의 해외 송금 솔루션 엑스래피드를 테스트했는데 그는 엑스래피드 테스트가 웨스턴 유니온에서 큰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담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결제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혁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웨스턴 유니언은 얼마나 좋은 기술을 쓰길래 리플의 엑스래피드가 본인들이 쓰던 결제 시스템보다 5배나 지금 혁신이라고 불리는 엑스래피드가 5배나 비싸다고 할 정도면 웨스턴 유니언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스위프트를 뛰어넘고 전 세계적으로 웨스턴 유니온이 쓰는 그 기술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참 희한하죠. 방금 전 제가 언급해드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웨스턴 유니온이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웨스턴 유니온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창시자의 가명 사토시 나카모토를 저자명으로 사용한 책 2종 웨이브 리플 디자인 북과 비트코인 컬러링 북이 아마존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해당 책들은 오늘 28일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클의 CEO가 리브라는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선 3세대 블록체인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지 포춘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가 모두가 3세대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리브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는 단순한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가 아니며 결제는 초기 사용 사례일 뿐 훨씬 더 분산적이고 개인적인 정보 교환이 최종 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PwC 보고서가 2018년 84%의 기업이 블록체인 활용에 적극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역시 분권화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것, 미디어는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블록체인 업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뉴스원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죠.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인데요. 이 빗썸이 다음 달부터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자금 세탁 방지 센터는 거래 사이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주요 업무는 고객 확인 강화, 의심 거래 보고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 체제 구축 등이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센터는 외부 전문 인력 30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신설했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블룸버그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메이저 은행과 협의가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페이스북의 리브라 팀이 리브라 협회의 많은 메이저 은행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어느 은행이 리브라와 현재 협상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단테 디스파르테 리브라 협회 정책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미국 및 해외 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은행 파트너사가 리브라 준비금 보유 관리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 다만 앞서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의장은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하며 이는 페이스북이 은행 사업을 하기 앞서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은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브라 프로젝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리브라 협회 참여사 리스트에는 단 한 곳에 은행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마이클 코벳 시티그룹 CEO는 목요일 컨퍼런스에서 리브라 협회 가입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페이스북은 리브라 출시 전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신세계 SSG 페이가 KB 하나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플랫폼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나금융 GLN은 다국가 사업자를 플랫폼 네트워크로 연결해 온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이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인기계 창립자도 이제 페이스북 코인, 비트코인 SV 개발사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중앙화된 토큰 리브라를 출시되면 오리지널 비트코인 SV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리브라는 BSV 블록체인에서 발행돼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N체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N체인은 비트코인 SV로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가 수석 개발자로 있으며 앞서 켈빈 아이언은 페이스북이 비트코인 SV 진영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필요로 할 때 N체인을 고문으로 두게 될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라이 이 자식들아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비트코인 SV 이 진영 사람들은 정말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의 기술이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라고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참 그냥 웃길 따름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블 XRP 507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좀 소폭 상승을 했죠. 정말로 $10,000를 돌파해서 비트코인 $10,000를 돌파해서 더욱더 달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